자, 없네. 봅시다. 잠깐만요. 영빈아. 자, 모음을 보셔야 되는데, 모음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단모음하고 이중 모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발음을 할 때 소리가 한 번 나느냐 두 번 나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 소리가 두 번 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소리가 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와 구강 구조의 형태를 통해서 일정한 소리를 내는 거거든. 이 소리가 좀 진동이 나면서.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강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이중모음의 개념이거든요. 이중모음은 어떤 식이니? 이제 반모음이라는 친구 더하기 단모음이라는 친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 반모음이란 친구를 좀 많이 어려워하죠.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딸려오는 딸림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자,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얘를 발음하면 소리가 하나 같거든. 근데 얘를 최대한 천천히 발음을 해보면 소리가 두 개가 들려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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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앞이 그럼 지금 이아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곰곰이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음 이랑 여기 있는 이랑 소리가 똑같나? 달라요. 왜? 모음 이는 발음을 하면 이 이렇게 편하거든. 근데 반모음 이는 이 이런 식으로 혀 끝이 훨씬 올라가면서 발음하기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모음 이랑 소리가 비슷하긴 한데 같은 소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구분해주는 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 뭐도 있었어? 오와 우랑 비슷한 반모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와 같은 경우는 얘를 최대한 천천히 발음을 하면 오와 오와 오오아 오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반모음이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얘를 국제 발음기호로 표시를 하면 얘는 J가 되고 얘는 W가 됩니다. 국제 발음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의 개념이고요. 물론 이게 거꾸로 되는 것도 딱 하나 있어요. 순서가. 이게 의거든요. 거꾸로 되는 건. 근데 굳이 막 그렇게까지 기억하실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상향이중모음, 하향이중모음이란 개념인데, 근데 보통 뭐 수능에서는 잘 안 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좀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겠니? 이제 얘를 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죠? 어떻게? 아, 오, 이, 위, 왜.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대부분은 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 뭐 금붕어 좋아 뭐 이렇게 외우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항상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왜냐면 아우하고 왼쪽 그냥 모음 이만 다 붙이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표의 기준을 잡으셔야겠죠. 일단 요렇게 한번 기준이 갈라지겠네요. 앞이 뭐다? 전설. 뒤가 후설. 이 전설과 후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혀의 위치.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평순, 원순. 자,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의 모양이죠.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가, 동그란가. 그리고 당연히 요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고, 중, 저. 얘는 뭐예요? 혀의 높이죠. 됐니? 그래서 당연히 요 표도 다 외우고 계셔야 뒤에서 음운 변동을 할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음의 특징은 했지만 뭐 울림소리 이런 건 다 잡으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알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일은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까먹었잖아. 뭐 했더라? 그래서 모음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음하고 모음이 있고, 모음이 이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을 거고, 2계열과 5우계열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들은 알아두시면 좀 좋긴 한데, 물론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자음이 몇 개야? 모음이 몇 개야? 자음, 모음 총 다 더하면 몇 개야? 40개고요. 아마 그거겠죠. 뭐 문자 서로 사마띠 아니라 이제 28자를 맹카노니 그놈의 훈민정음. 그럼 자음이 몇 개예요? 19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음은 몇 개야? 21개예요. 근데 단모음은 몇 개야? 우리 외웠잖아. 10개예요. 왜? 이중모음은 이 표에 없는 이유는? 구간 구조가 바뀌는데 어떻게 표로 정리해? 오케이? 얘는 이 구간 구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중모음 몇 개예요? 11개죠. 근데 여기서 4개만 기억하세요. 와서 왜왜? 와서 왜왜? 이게 5우계열이에요. 4개만. 그럼 나머지 7개는 2계열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시면 이중모음 뭐랑 결합했는지는 뭐 그렇게까지 헷갈리시진 않을 겁니다. 됐니?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음운 변동을 들어가야 될 텐데,
뭐 의문의 변동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던 거니까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교체를 먼저 보셔야겠죠. 일단 교체를 보시면 가장 시작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 적을 것도 아니지. 뭔데?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뭐 그녀 다리만 보여, 그놈 다리만 보여, 뭐 가느다란 명박이 이러면서 어쨌든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이 이 받침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안 쓰요. 그래서 디귿이 쓰레기통이죠. 뭐 지읒이다 그런 거 디귿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근데 너무 중요하게 쓰여요. 뭐냐면 뒤가 모음이 올 때, 즉 뒤에 이응이 올 때,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운이 아니죠. 음가가 없죠. 음절의 끝소리를 시키고 연음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음절의 끝소리 없이 연음을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 이건 국외음악까지 들어갔는데 뭐 국외음악은 뭐 뒤에 설명하긴 할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디귿으로 바뀌고 그리고 디귿으로 넘어가면 가, 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먼저 넘어가서 국외음악을 같이가 되겠죠.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구분은요 중요해요. 1번은 뒤가 잠깐만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음끝을 시킨 다음에 넘겨요.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런데 뒤가 형식 형태소면 그냥 바로 넘겨요.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뒤에 이가 실질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죠, 접사니까. 그래서 바로 연음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한 3년 전 평가원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평가원에서 나오니까 그냥 모의고사랑 뭐 오만돼서 막 좋아해가지고 미친 듯이 써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요. 뭐 여기 얘기한 것처럼 국외음악에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도 이거랑 규칙이 똑같아요. 뒤가 형식이면은 바로 그냥 하나를 연음시키고 뒤가 실질이면 자음군 하나를 시킨 다음에 연음시키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규칙을 꼭 외워 놓으셔야 뒤에 나머지 나오는 것들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사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일 뒤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품사랑 단어 형태적인 점을 알아야 이거를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됐니?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비음화 보시면 당연히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음은 어떤 거 있었지? 지금 노란 양말에서 리을 빼고죠. 니은, 미음, 이응. 그래서 니은, 미음, 이응이 아닌 것들이 니은, 미음, 이응이 되는 건데 이건 뭐 외우는 방법이야 쌤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강담밤 님이 요거 아닙니다. 강담밤 님께서 강담밤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다? 깜빵에 들어갔어요. 강담밤님이 깜빵으로.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뭐를 만나면? 니은과 미음을 만나면 얘네가 이응과 니은과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첫 번째 비음화. 자, 두 번째 비음화는 미음과 비읍과 미음과 이응이 리을을 만나면 이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이게 비음화 두 번째. 둘 다 묶어서 비음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둘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강단만이 깜빵로 이렇게 외우고 있긴 한데 아마 뭐 김모 종길 씨는 되게 나름 자부심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그 뭐였더라? 번데기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하고 애 기몸 비린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서 편하게 외우세요. 뭐 깜빵이든 뭐 강단밤이든 뭐 번데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종길 한창 수업 안 할 때 가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오늘 원장님 수업 뭐 하셨어? 그냥 또 애기몸 비린내하고 갔어요. 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예문들 좀 보셔야겠죠, 예문들. 뭐 뻔한 예문들로 좀 봅시다. 자습서란다. 평가문 수특에 있는 걸로. 자, 뭐 국물 보시면 강단밤 니미니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예요? 물이 되겠죠? 그리고 백로 같은 경우 봅시다. 일단 얘는 지금 보면 깜빵 로로로죠. 그럼 얘는 일단 백노가 될 거예요. 근데 음운 변동의 핵심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단밤 니미니미 보이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될 거예요? 노가 되겠죠. 되니? 그럼 얘는 지금 음운 변동 몇 번 일어난 거예요? 2번 일어난 거예요, 교체.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겠죠. 됐니? 그래서 요 정도 비음화 알아두시고요. 유음화부터는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유음화까지는 할까? 유음화까지 세트니까 합시다. 9개월만 좀 기니까 끊고. 자, 유음화 그냥 좀 우겨 쓸게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음화는 니은이 앞뒤로 리을 만나면 리을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예시도 뻔하죠, 맨날. 뭐 신라, 칼날, 뭐 물난리 맨날 뻔하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순행동화랑 역행동화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도 쉬워. 순행은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변하는 거. 역행은 뒤에 게 때문에 앞에 게 변하는 거. 그럼 비음화 첫 번째는 순행이야, 역행이야? 역행이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니까. 두 번째는 순행이고. 근데 유음화는 뭐 둘러질 수 있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뀔 수도 있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뀔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권력이죠. 유음화 일어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내가 너에게 공권력의 맛을 보여주지? 공권력을 무시하지 마라? 아니죠.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권력이 되거든요. 즉 얘는 유음화가 아니라 거꾸로 비음화가 일어나. 우리가 비음화에서 배웠던 규칙이 아닌 이건 유음화의 예외입니다. 근데 유음화의 예외인데 정확한 규칙이 없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해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서 자주 일어나긴 하는데 그냥 이게 다야. 자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 푸시다 보면 가끔 이런 거 보일 때 있어요. 이거 왜 유음화 안 일어나? 그러면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말고는
임질란이 아니죠. 임진란. 이것도 유음만 거꾸로 일어나죠. 오케이? 이런 것들. 그래서 유음화의 예외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니? 네. 그래서 이제 국외음화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국외음화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